오늘은 가성비 있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영양제와 식품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니다. 세균이 잇몸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잇몸 뼈가 재생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빨아먹는 비타민 C 주는 경우도 있고요. 물에다 타먹는 비타민 C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안녕하세요. 치과맨 김병직입니다. 잇몸이 자주 붓거나 아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염증이 생기고 아프면 사실 일상생활도 굉장히 힘들죠. 치아를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줘야 될 잇몸이 아프니까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사실 요즘 구강영양제다, 유산균이다 해서 먹을 것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간혹가다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그런 거 효과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 먹는 구강영양제나 유산균 같은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고 또 주기적인 검진도 잘 받으신다는 거에 있어요. 임플란트 환자분들 중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가 아파서 또는 이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근데 임플란트의 성공 확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치아에 건강이 굉장히 소실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구강영양제를 복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치아와 임플란트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구강영양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구강영양제들 보면 조인성 씨나 공유 씨 같은 분들이 광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잘 팔리고 인기 있는 제품이라서 그런 분들이 광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마케팅 비용들을 사 드시는 소비자분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싼 모델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구강영양제도 비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성비 있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영양제와 식품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일전에 영양제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비타민 D입니다. 우리 몸에서 태양빛을 쏘면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성분이긴 한데요. 현대인들이 도시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비타민 D가 어떻게 좋냐 하면 세균이 잇몸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잇몸 뼈가 재생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뼈도 재생하는 것을 도와줘서 골다공증 예방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기도 하죠. 또 비타민 D는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염증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D는 식약처에서 유일하게 잇몸 건강 보조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 성분이에요. 그만큼 잇몸 건강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할 수 있겠죠. 섭취 방법은 400IU에서 800IU 정도를 매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U는 효능 단위고요. 비타민 D에서는 400IU가 10마이크로그램이에요. 비타민 D 제품들 보면은 IU로도 보통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하니까 너무 진부한 이야기 가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C가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콜라겐 때문인데요. 잇몸 결합 조직의 중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가 콜라겐입니다. 그럼 닭발에 콜라겐 많다는데 아니면은 사실 시중에 파는 콜라겐 영양제 되게 많은데 왜 비타민 C를 먹으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콜라겐은 하이드록시라이신, 글라이신, 하이드록시플로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은 사실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콜라겐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닭발이나 콜라겐 영양제, 족발 같은 거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이런 아미노산을 콜라겐으로 결합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싶다. 비타민 C 충분하게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또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이 염증을 잡아주고 부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잇몸 건강만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100에서 200mg 정도의 비타민 C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비타민 C 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제형의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빨아먹는 비타민C 주는 경우도 있고요. 물에다 타먹는 비타민C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빨아먹는 비타민C에는 보통 당분이 굉장히 많이 섭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아에 안 좋을 수 있고요. 물에 타먹으면 콜라 먹는 것처럼 산성 음료를 먹는 거랑 똑같거든요.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알약으로 물과 함께 삼키시는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씹어먹는 비타민C가 너무 좋다 하시면은 드시고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요. 20분에서 30분 뒤에는 꼭 양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구강 내 박테리아가 잇몸 조직에 붙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요. 또 활성산소의 활동을 방해해서 염증이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녹차나 와인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 와인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술은 염증을 진행시키는 안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와인을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와인은 기본적으로 산성이어서요. 치아 부식도 유발할 수 있어서 치아에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녹차를 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녹차가 효과가 있어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일본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녹차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카테킨이 잇몸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녹차를 주기적으로 마시는 것이 잇몸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녹차를 너무 자주 드시면은 아무래도 치아가 착색될 수 있기 때문에 녹차를 한번 드시면 물로 꼭 입을 헹궈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데 차도 굉장히 여러 종류잖아요. 녹차 말고 홍차나 우롱차 같은 것들도 있는데 폴리페놀 성분은 사실 녹차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잇몸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녹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피치 못하면 잇몸 영양제를 드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드시는 음식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강 영양제는 사실 추가적인 돈을 내고 또 사 먹어야 되고 챙겨 먹는 귀찮음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식사는 매일 하시는 거니까 잇몸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들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여러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도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D도 풍부해서 잇몸에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식감도 부드럽기 때문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더더욱 쉽게 섭취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칼슘과 단백질 등도 풍부해 잇몸 뼈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입안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보통 충치가 생기고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세균의 산성 대사 성분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산성 대사 성분의 저항성을 높여줘서 굉장히 잇몸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거트 같은 유산균 음료인데요. 요거트에는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비타민 D 섭취에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음식이 유산균 음료라고 합니다. 다만 유산균 음료에 당분이 첨가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거르셔서 당분이 첨가되지 않는 유산균 음료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영양제와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치질을 첫 번째로 철저히 해주세요. 최대한 부드러운 칫솔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잇몸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잇몸 마사지를 해주시면 잇몸 조직에 좀 더 단단하게 각화를 돋고요. 잇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클로로헥시딘을 주기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로로헥시딘은 무분별하게 사셔서 매일 쓰시는 것보다는요, 치과에 가셔서 치과 전문의와 상의하에 일주일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한 1년에 2번 정도 치과에 방문하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치아 잇몸 경계부를 100% 다 닦을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스케일링 한 번 받고 안 받으셔도 돼요. 사실 근데 그런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양치질로 닦이지 않은 분들은 결국 치석이 생기게 되고요. 치석이 한 번 생기면 양치질로는 그 치석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남아있는 치석들은 잇몸 염증을 유발하고 또 잇몸뼈를 결국은 녹이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이가 흔들리고 결국 이를 뽑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리하자면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잇몸에 좋은 영양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비타민 D, 비타민 C,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두부나 등푸른 생선, 무설탕 요거트, 해조류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